안녕하세요. 수영쌤입니다. 이기적 컴퓨터 능력 2급 실기 기본서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는 셀 서식에 관련한 강의이고요. 원래는 1강에서 다루려고 했으나 영상 길이가 길어져 부득이하게 2강으로 진행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교재는 1-25페이지부터 1-43쪽 페이지까지 내용이고요. 이 해당 실기 강의가 끝난 다음에는 지금 우리 2강에서 다루었던 실기 내용을 현재 출제되었던 필기 문제랑 같이 풀어보는 것으로 해서 강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니까 끝까지 여러분들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1-25페이지부터 해서 1-43쪽 페이지까지 내용을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려고 하려면 엑셀에 대한 사용자 지정 서식 코드라는 일종의 셀 서식 그런 코드를 알아야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서식 코드에 관련된 것들을 먼저 한 후에 교재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는 B는 그냥 엑셀을 하나 킬 거고요. 여기 A1 셀에다가 이런 식으로 한번 적을 겁니다. 좋아하는 연예인. 이렇게 셀이 넘쳐 보일 때는 19분원 사이를 마우스로 더블 클릭하면 자동으로 넓혀지죠. 그 다음에 나이, 뭐 예를 들어서 키, 그 다음에 하나는 더 보여볼 거냐면 이렇게 전화번호까지만 해볼게요. 좋아하는 연예인 많게는 안 할 거고요. 저는 한 5명 정도만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유를 할 거고요. 그 다음은 수지를 해볼 거고, 그 다음은 박보검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광수, 마지막은 세정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유 나이 같은 경우는 제가 검색을 다 했었을 때 2020년 기준으로 28세가 나오고요. 수지는 27세, 그 다음에 박보검은 28세, 이광수는 36세, 세정은 25세 이렇게 나옵니다. 키는 그냥 제가 대략적으로 이거는 좀 때려 맞춰 볼게요. 이게 정확한 키는 아닙니다. 대략적인 겁니다. 그래서 아이유는 키 약 163, 수지는 한 168, 박보검 178, 이광수 같은 경우는 이미지상 기린이라고 하기 때문에 키가 상당히 큰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 190, 한 이 정도? 세정은 한 167 이렇게 좀 할게요. 자, 다음에 전화번호는 잠깐 비워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뭘 할 거냐면은 만약 직장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저기 아이유에 대해서 나이, 수지에 대해서 나이, 이 뒤에다가 나이에 해당하는 단위를 붙여봐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이에 대한 단위면은 두 가지죠. 세 아니면 살. 이 아니면 예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살로 한번 가볼게요. 28살, 27살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엑셀을 안 달아보신 분, 처음 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냐? 이제 이거를 일일이 이렇게 수정을 할 겁니다. 살 이렇게. 그래서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일일이 노가다 해야 될 범위가 많아지죠. 그리고 이거를 시키신 분들조차도 이걸 요구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배울 컴퓨터 능력 2급에서도 이런 식으로 노가다를 해서 10칸이면 10칸, 100칸이면 100칸을 다 일일이 노가다를 살살살살살을 붙이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이제 셀 서식이란 걸 써가지고 붙여줄 겁니다. 그럼 뭐 우리가 지금 붙여줄 범위는 B2부터 B6셀까지가 지금 우리가 붙여줘야 되죠. 살이라는 거를. 그래서 미리 범위를 잡아놓고요. 그 다음에 엑셀에서 컨트롤하고 우리 키패드 1번이 아닙니다. 그 숫자판에 있는 그 1번 그 QWER 쿼티 부분 쪽에 숫자 1번을 누르시게 되면 얘가 셀 서식에 대한 단축키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메모장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엑셀에서 컨트롤 숫자 1번 이게 셀 서식 단축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상태로 컨트롤 1번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셀 서식에서 창이 뜹니다. 그럼 우리는 자 28, 27, 28 얘네들은 우리가 정렬로 봤을 때는 자동적으로 우측 정렬이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즉 이거는 숫자입니다. 숫자. 엑셀에서 숫자로 인식하고 있다 이런 뜻이 되죠. 그럼 이럴 때는 표시 형식에 보시면 맨 밑에 사용자 지정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G표준이라고 적혀 있을 텐데요. 요 뒤에다가 클릭하면 커서가 깜빡깜빡 할 겁니다. 요 상태로 우리가 살이라는 거는 문자죠. 살 문자. 그래서 문자는 앞뒤로 항상 이렇게 큰 따옴표로 감싸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살이라고 써도 들어는 가지만 정석은 우리는 앞뒤로 큰 따옴표를 감싸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는 큰 따옴표, 살, 큰 따옴표 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 B2부터 B6셀까지 이 범위 5개에 해당하는 셀이 자동으로 살이라는 게 붙여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셀 서식을 왜 배워야 되는지가 이렇게 실무적으로 제가 이제 나타내 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은 엑셀에서 숫자 뒤에 어떤 단위를 붙일 때 셀 서식, 그 다음에 표시 형식, 사용자 지정, 그 다음에 G 슬러시 표준 뒤로 큰 따옴표, 단위, 큰 따옴표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 계속 이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나이 말고 키가 있죠, 키. 근데 이 키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한 키가 아니라 대략적으로 제가 그냥 때려 맞춘 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다 뭐라 쓸 거냐면은 그냥 대략 이렇게 쓸 거예요. 대략 하고 요렇게 밑줄 친 데는 요거는 이제 이 분들의 키이고요. 뒤로 센티미터 이렇게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이유 같은 경우는 대략 163cm 이렇게 우리가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163이라고 적혀 있는 거고 셀 서식으로 대략하고 센티미터를 앞 뒤로 동시에 붙여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C2부터 C6셀까지를 잡아놓고 그 상태로 컨트롤 스타 1번 셀 서식을 들어갑니다. 다음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을 누른 다음에요. 지금 이 G표준이라는 얘네들을 숫자들을 대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G표준을 때 G 앞에다가는 우리는 대략이라는 거를 붙일 겁니다. 대신에 대략이라는 거는 문자기 때문에 앞뒤로 큰 따옴표로 감싸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적어볼게요. G표준보다 G 앞에다가 커서를 딸깍 두고 큰 따옴표, 대략, 큰 따옴표 이렇게. 그럼 보기에 보면 대략 163 이렇게 나오는데 보기가 싫죠? 글자가 지금 붙어있죠? 그래서 여기다 한번 스페이스바를 한번 띄워주고요. 그 다음에 G표준 뒤로는 우리는 이 163 뒤로죠. 센티미터라는 게 붙어야 됩니다. 근데 역시 얘도 센티미터라는 것도 문자이기 때문에 앞뒤로 큰 따옴표로 감싸서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행해보면 큰 따옴표 CM 큰 따옴표 그러면 이게 보기에서 딱 나왔죠. 대략 163cm입니다.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그 상태로 확인을 누르게 되면은 모든 셀들이 다 바뀌는데 가끔 이렇게 엑셀에서 샵샵샵샵샵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얘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요 너비가 열에 대한 너비가 좁았기 때문에 내가 이 오류가 뜨는 겁니다. 샵샵샵 오류가요. 그래서 그럴 때는요 구분선 사이를 C열하고 D열 사이 구분선이 있죠. 이 사이를 마우스로 더블 클릭해주면 자동으로 넓혀지면서 모든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잘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요 실제로는 내가 쓴 거는 이 수식 입력줄을 보면은 163으로 쓴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나이 같은 경우도 실제로 값이 입력한 거는 그냥 28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가 나중에 시험에서도 나오고요. 또 실무에서 내가 이걸 몰랐어요. 근데 나는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야 돼.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겠죠. 28살, 27살, 다시 28살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도 대략 163cm, 대략 168cm, 대략 178cm 이렇게. 뭐 얼핏 봤을 땐 누가 봤을 때 차이가 없지만은 엑셀을 써보신 분들, 실무자들은 이 셀들을 눌러보게 되면 얘는 셀 서식으로 갖다가 붙였네 라는 게 나오지만은 사람이 일일이 타이핑을 한 거는 눌러보면 얘 봐라 일일이 이걸 다 살을 적었네.
그리고 또 얘 대략 센티미터를 일일이 적었네? 이 사람 엑셀을 잘 쓰는 사람인가? 실무자 맞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셀 서식으로 이렇게 붙이는 것이 여러분들 나중에 실무하실 때도 굉장히 유용하고요. 당연히 이 자격시험에서도 얘가 아니라 얘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또 제가 중고등학생들이랑 가끔 수업을 하다 보면은 가끔 그래요. 선생님 그러면은 이걸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얘를 오른쪽 정렬시키면 모르지 않나요? 그러지만 실제로 눌러보면은 다 티가 난다라는 거죠. 살이라는 게 붙고 얘 누르면 살이 안 붙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셀 서식을 아냐 모르냐에 따라서 나중에 직장생활에 있어서 진급에도 관련이 될 수가 있고요. 또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실무자다, 초보자다라는 것이 바로 티가 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워볼 겁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게 되면요. 지금 숫자 뒤라고만 했죠. 근데 역시 얘도 앞으로도 가능한 겁니다. 숫자 앞에 뭔가를 붙일 때는 이 단위가 G표준보다 앞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다음 진행해 볼게요. 자, 좋아하는 연예인이 이제 우리가 눈앞에 있어요. 자, 아이유가 있고, 수지가 있고, 박보검, 이광수, 세성 이렇게 가 있는데요. 우리가 좋아하는 연예인 앞에 있는데 단순히 아이유, 수지, 박보검 이렇게 안 부르죠. 우리는 보통 그래도 존칭을 쓰기 위해서 블라블라블라 님 또는 블라블라 씨 이렇게 부르죠. 아이유님, 수지님, 이런 식으로 박보검님, 이광수님, 세정님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우리는 님자라는 걸 붙여볼 겁니다. 님. 근데 문제가 생긴 건요. 나이하고 키 같은 경우는 숫자예요. 대신에 좋아하는 연예인은 지금 정렬을 보게 되면은 왼쪽으로 좌측 정렬로 지금 붙어있죠. 그래서 얘는 해보시면 알겠지만 G표준이라는 걸로 붙일 수가 없어요. 한번 붙여볼게요. A2부터 A6까지를 잡아놓고 컨트롤 숫자 1번 셀 서식을 들어가고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을 눌렀을 때요. G표준 뒤로 만약에 큰 따옴표, 님 큰 따옴표를 붙였어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도 붙어지지가 않아요. 왜? 얘네들은 우리는 문자열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문자는 G표준을 절대로 쓸 수가 없고요. 문자일 때는 별도로 요렇게 생긴 거 골뱅이를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G표준 자리 대신에요. 요 자리 대신에 얘를 지우고 골뱅이를 붙이게 되면 확인하는 순간 자동으로 이렇게 님자가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골뱅이라는 것이 얘네들을 문자열들을 대표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숫자에서는 G표준들이 이 숫자들을 대표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대표라는 의미예요. 대표. 그래서 지금 골뱅이보다 뒤쪽으로 뭔가를 집어넣는데요. 앞에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눈앞에 연예인이 있는데요. 우리가 단순히 아이유님 이렇게 안 하죠. 우와 아이유님, 우와 수지님, 우와 박보검님, 우와 이광수님, 우와 세정님 이렇게 하죠. 우와라는 감탄사가 붙죠. 그럴 때 골뱅이보다 앞에다가 커서를 두고 큰 따옴표, 우와 큰 따옴표. 그리고 자,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시는 거지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시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도 띄어쓰기를 해주셔가지고 딱 이렇게 보기 좋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식이 걸려있는 표 같은 경우는요, 처음에 봤을 때 아이유가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를 다른 연예인으로 좀 한번 바꿔볼 겁니다. 그래서 연예인 누가 있냐면요, 설현으로 해볼게요. 설현. 아이유 대신에 설현이라고 엔터를 치게 되면 자동으로 이 서식이 먹히기 때문에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아이유라고 한다면 엔터 치는 순간 우와 아이유님 이렇게 바뀌고요. 마찬가지로 나이랑 키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28살이 아니에요. 뭐 25살입니다. 그래서 엔터 치면은 28살 그대로 적용이 되고요. 163이 아닙니다. 160이에요. 그리고 엔터를 치면 자동으로 다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적용하게 되면 서식이 계속 걸리게 되는 겁니다. 돌려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를 정리하게 되면요. 문자 엑셀에서 문자 뒤에 어떤 단위를 붙일 때
여기 경로는 똑같은데요. G표준이 아니라 골뱅이를 썼던 거고요. 문자가 앞으로 갈 때도 있었죠. 앞에는 이 단위가 골뱅이보다 앞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셀 서식으로 서식을 적용하게 되면 해당 셀의 내용이 변경되어도 계속해서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해서 우리가 골뱅이하고 G표준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만든 커리큘럼 중에 보면 이렇게 사용자 지정 서식 코드에서 쭈루루루루 해서 여러 가지 서식 코드가 있어요. 근데 이것들을 쫙 다 암기를 해야 되는데 얘를 펼쳐놓고 하게 되면 굉장히 여러분들 제가 수업했을 때도 보면 지루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을 잠깐 안 보이는 데다 제껴두고 제가 따로 이렇게 한번 하나의 예제를 들어본 겁니다. 그래서 지금 G표준하고 골뱅이가 끝났고요. 그 다음에 할 거는 뭐를 할 거냐면요. 이런 0이나 샵에 대한 의미를 조금 할 거예요. 그 앞서서 전화번호를 잠깐만 비워놔 볼게요. 여기는 자, 제가 소수를 하나 적어 볼 거예요. 0.631, 0.012, 0.001, 0.587, 하나는 4.23, 하나는 5.48 이렇게 할게요. 자, 얘들을 우리는 소수 첫 번째 자리까지를 반올림 시킬 겁니다. 반올림. 그럼 0.63이라는 건 첫 번째 자리까지 반올림을 하게 되면은 0.6이 나오겠죠. 첫 번째 자리까지 반올림한다는 거는 우리가 두 번째 자리에서 여기서 올라갈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반올림 개념 뭐예요? 1부터 4까지는 버리는 거고요. 5부터 9까지는 올린다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첫 번째 자리까지가 되려면 두 번째 자리에서 버릴지 올릴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0.63이라는 거는 두 번째 자리가 3이기 때문에 그냥 버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럼 얘는 0.012 같은 경우는 역시 그냥 0.0이고요. 0.0이 표현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자릿수 한 자리를 늘려서 표현해 줄 겁니다. 그럼 0.001도 마찬가지로 0.0으로 나중에 한 자리가 보이게 될 거고요. 소수 한 자리까지가. 그래서 0.587 같은 경우는 0.6으로 보이겠죠. 58 할 때 8이라는 게 올려주는 거니까 0.6입니다. 자, 4.23이라는 거는 4.2로 나올 거고 5.48이라는 거는 그냥 5.4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근데 내가 이런 식으로 이 많은 소수가 있는데 이렇게 한 자리까지를 반올림해야 되는 상황이 뭐가 실무적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시험에서도 요구를 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일일이 노가다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은 몇 칸 안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칸이니까 얼핏 보면 노가다를 할 수가 있겠지만 6칸이 아니라 60칸, 600칸, 6000칸을 한다 그러면은 이걸 언제 다 사람이 다 하고 있겠어요. 이건 무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서식으로 똑같이 만들어서 이렇게 바로 한 자리까지를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게 되면은 이 개념을 우선 아셔야 돼요. 엑셀에서 각 숫자 자리를 표현할 때는 샵이나 0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가 있냐면요. 5, 4, 3, 2, 1이 있습니다. 숫자로 얘기하면은 5자리 숫자죠. 그럼 얘들을 각각 자리를 이렇게 환산할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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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샵. 이런 식으로. 각 자리 하나당 샵 하나로 대체한다 보시면 되고요. 또는 0으로도 가능합니다.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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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이거 외로도 섞어 쓰는 것들도 있어요. 뭐, 빵, 샵, 빵, 샵, 빵. 아니면 샵, 빵, 샵, 빵, 샵. 또는 빵빵빵빵 샵 또는 샵샵샵샵 빵. 이 외로도 경우의 수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겠어.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각 숫자 자리를 표현할 때는 샵이나 0으로 어떻게 보면 한 대체해서 쓸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소수점도 마찬가지예요. 뭐 예를 들어 0.631이다 이렇게 보면은 점이라는 거를 무시한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자리의 숫자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얘를 빵,
빵, 빵, 빵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고, 가운데 점이면 그냥 점 찍어주면 된다 소리예요. 그리고 또 샵으로 바꾸게 되면 샵, 점, 샵, 샵, 샵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려는 건 뭐냐면 요렇게 소수 한 자리까지를 표현을 하려고 그래요. 그럴 때 0.631 할 때 0.6으로 나왔던 소리는 앞에 있는 0.6 할 때 이 0이 반드시 보여야 되냐라는 거죠. 반드시 보여야죠. 왜? 0.6에서 만약에 0이 안 보여. 그러면 0.6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이런 소수를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들? 내가 앞에 0점이면 0점, 1점이면 1점, 2점이면 2점이라고 앞에 정수 단위에서 이 숫자가 보여야 되는 거지, 안 보이고 단순히 0.6, 뭐 0.7, 0.8이라는 우리가 이 수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얘도 자릿수를 표현하는 데 마찬가지예요. 요 소수들을 다 잡았을 때 셀 서식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 상태로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이라고 있죠. 그리고 얘는 지금 숫자 앞이나 뒤에 뭔가를 뭐 붙일 때 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숫자를 우리가 지금 줄여 쓰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요. G표준이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얘를 지워주고, 결국에는 우리는 지금 이렇게 두 자리만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경우의 수가 이렇게 되는 거죠. 0.0 그 다음에 샵, 점, 샵 0점 샵, 샵, 점, 0 이 경우에서 네 가지 중에서 이제 우리가 써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반드시 0.6 할 때 이 0이라는 게 사람 눈으로 보여야 되기 때문에 자릿수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샵으로 적으면 안 되고 저거를 0으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 0. 선생님 그러면 0.6이면 이 6 같은 경우는 0으로 해도 되고 샵으로 해도 되고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네, 맞아요. 요 한 셀을 본다 그러면 상관이 없지만 이 아래에 있는 것, 밑에 있는 것들 데이터까지를 같이 본다 그러면 얘 보세요. 0.0 뒤에 있는 0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0점 하고 끝나게 되면 선생님 이거 0점 다음에 이것이 도대체 숫자가 얼마예요? 0.1이에요? 아니면 0.0이에요? 이렇게 나중에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건 숫자가 없을 때는 0이면 0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도 자릿수를 0.0으로 적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확인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바뀌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답인 0.6이 나오고 0.0, 0.0, 0.6, 4.2, 5.4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아래 거를 계산을 잘못했었네요. 5.5가 나오는 거네요. 5.5가 얘가. 다시 얘를 서식을 건드려 보게 되면 사용자 지정 0.0으로 해야 정확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0하고 샵을 내가 만약에 바꿔 쓰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선생님 만약에 0.0이 아니라 샵 0을 쓰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그러는데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0.6, 0.0, 0.0, 0.6 근데 나머지 0이 아닌 나머지 1, 2, 3, 4, 5, 6, 7, 8, 9까지는 지장 없이 다 표현이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0일 때가 문제가 되는 거고요. 반대로 앞에가 0을 붙이고 뒤에를 샵으로 한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죠. 0점 하고 끝났어요. 얘도 0점 하고 끝났고, 그럼 뒤에가 도대체 숫자가 얼마인지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0하고 샵의 차이는 뭐냐면 반드시 사람이 눈으로 0을 보여야 한다 그러면 자릿수를 표현할 때도 0으로 기재를 해야 되는 거고요. 무의미한 0이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은 자릿수를 표현할 때 샵으로 기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얼핏 보면은 선생님 굳이 이거 소수 한 자리까지 줄여서 뭐 할 때 써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조금 더 실무적으로 얘기한다면 이렇게는 쓴다는 거죠. 이렇게 이런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0.631cm가 있는데 얘를 0.6cm로 변환해 주세요 라는 게 실무에서 있습니다. 굳이 우리는 자릿수를 저렇게까지 길게 쓸 필요가 없어요. 소수 첫 번째 자리까지를 반올림해서 이렇게 센티미터까지 붙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잡아서 응용만 하면 되죠. 이미 다 왔어요. 지금 얘죠. 얘를 건드려가지고 사용자 지정에서 0.0까지는 서식이 맞죠. 그 뒤로 큰 따옴표, 센티미터, 큰 따옴표. 그럼 우리 회사에서 바로 이렇게 변환해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소수함을 본다면 의미가 없지만 저런 식으로 뭔가 이제 뒤에가 단위까지가 들어간다 그러면 이 셀 서식을 왜 배워야 되고 왜 영하고 샵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는지가 이제 이해가 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나이나 키 할 때도 솔직히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거를 할 때 G표준으로 해서 그렇지 G표준이 아니라 0이랑 샵으로도 사실은 표현이 가능한 겁니다. 대신에 자, 28살, 27살 숫자가 두 자리라 그러면 빵빵, 그 다음에 샵샵, 그 다음에 샵빵, 빵샵 이런 식으로 쭈루루 나이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은 자,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1십, 100, 1000, 만, 10만, 100만 있어요. 이 뒤에다가 원을 붙이라고 해요. 1십, 100, 1000, 만, 10만, 100만에다가 원. 그럼 우리가 아까 배운 대로 한다 그러면 이거를 이런 식으로 미친 짓을 해야 되거든요. 빵빵빵빵빵빵 한 다음에 뭐 큰 다음에 원, 큰 다음표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언제 회사에서 언제 시험장에서 빵빵빵빵빵빵빵빵을 하고 있고 언제 샵샵샵샵샵샵샵샵을 하고 있냐 말이죠. 이거는 할 것 같으면 내가 엑셀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사람이 수기를 작성해버리고 말지. 그래서 이게 아니라 숫자가 클수록 자릿수가 많을수록 그거를 다 표현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0 하나로 대체하시면 돼요. 또는 샵 하나로 대체하면은 그 많은 자릿수들이 한 번에 다 표현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샵 큰 따옴표 원 큰 따옴표 해도 100만원이라는 게 나오고요. 다시 샵 대신에 0 하나를 써도 이렇게 똑같이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나이 같은 경우도 두 자리라 그래서 저거를 빵빵 뭐 빵샵 샵빵 아니면 샵샵 이렇게 나이를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0 큰 따옴표 살 큰 따옴표로 붙여주셔도 똑같이 나오고요. 또는 0 대신에 샵으로도 해도 똑같이 데이터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굳이 0이나 샵으로 안 바꿔도 어차피 얘들은 숫자기 때문에요. 그리고 처음부터 우리가 셀서클 따를 열게 되면 G표준이 대기하고 있어요. 저한테 써주세요, 이렇게 활용해주세요 라고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걸 억지로 지우면서까지 0이나 샵으로 타자를 칠 필요가 사실은 없다라는 거죠. 이게 나중에 부분에 이제 차트 부분에 가게 되면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은 처음에까지는 셀서식 하는 데서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G표준으로 다시 한번 붙여 놓을게요. G표준하고 이게 살이죠? 여기 있네요. 확인. 이렇게. 그러면 자, 여기까지를 제가 지워볼 거고요. 하나 더 해볼 겁니다. 돈 개념인데요.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1000원이 있으면 1000원 이렇게 붙이는 거는 여러분들 그냥 G표준 뒤로 이렇게 붙이면 된다는 걸 아실 거예요. 방금 배웠다면. 근데 이게 아니고요. 1000원 그 다음에 빵원부터 할게요. 빵원 그 다음에 1000원 만원 10만원 그 다음에 뭐 100만원 이렇게까지 좀 진행해 볼게요. 아까 한다는 건요, 숫자가 사이사이마다 컴마, 즉 1000단위 구분 쉼표가 들어가면서 원이라는 게 지금 적혀있어요. 원.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 G표준으로는 붙일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선생님 그럼요 1000이라는 걸 작성해 놓고 컴마를 우선 X에서 찍어줘요. 그 다음에 셀 서식을 들어가 가지고 사용자 지정을 눌렀을 때 G표준 뒤로 큰 따옴표 원 큰 따옴표를 붙여주게 되면은 저렇게 나오지 않냐라고 물어보는데 이렇게 나오지가 않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숫자 사이사이마다 뭐 컴마가 들어간다 하게 되면은 이때부터는 G표준을 쓸 수가 없다는 거죠. 돌려볼게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려면요, 여기다 숫자를 한번 적어볼게요. 1000, 만, 10만,
100만 이렇게 있습니다. 숫자들을 해당하는 거를 다 적어두고요. 빵까지 적어야겠네요. 잡아놓고 이 상태로 셀 서식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이라고 있죠. 그럼 이제 우리가 얘네들을 자릿수를 표현을 조금 해주셔야 되는데 샵하고 0하고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이 자리가 길면 길수록 이것들을 다 우리가 뭐 표현해 준다고 안 했습니다. 그냥 한 번에 0 아니면 샵으로 대체해서 쓸 수가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는 봐야 될게요. 이 컴마 앞에 여기만 좀 보시면 돼요. 컴마 앞에 보시면 경우에 따라서는 1000원이면 한 자리가 나오고요. 10,000원이면 이게 숫자로는 두 자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세 자리가 나오고 다시 한 자리로 계속 로테이션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한 자리든 두 자리든 세 자리든 그냥 0, 또는 샵 콤마로 대체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컴마 뒤로는 항상 우리는 나오는 자릿수가 세 자리가 나오죠. 여기도 10만원이기 때문에 03자리, 10,000원일 때도 세 자리, 1,000원일 때도 컴마 뒤로는 세 자리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세 자리에 대한 것만 우리는 자릿수를 표현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제일 쉽게 한번 가볼게요. 그냥 단순하게 0으로 가겠습니다. 0, 컴마 뒤로 세 자리, 빵 하고 큰 따옴표, 1, 큰 따옴표 요렇게 한번 붙여볼 겁니다. 그래서 빵, 쉼표, 빵, 큰 따옴표, 1, 큰 따옴표 하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이렇게 선생님 1,000원하고 10,000원하고 10만원, 100만원은 똑같이 잘 나오는데요. 빵원이 웃기게 나왔어요 이럽니다. 어떻게 웃기게 나왔어요 물어보면 선생님 0원이면은 어디 가서 0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저는 빵 쉼표 빵원이 나왔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자, 우리가 0하고 샵하고 아까 차이점을 배웠어요. 0이라는 거는 사람 눈으로 반드시 0이라는 게 보여야 되는 거고 샵은 무의미한 0은 감춰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빵원이에요. 빵원. 이 빵원을 나타내는데 이 앞에 있는 얘네들 빵, 빵은 굳이 사람 눈으로 보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이 자리로 얘기하면 하나, 둘, 셋은 가려져야 되는 겁니다. 가려지면서 자릿수는 그대로 맞춰지는 거고요. 그래서 셀 서식을 나타낼 때 여기를 자리를 0원은 내비두는데 앞에 있는 자리는 굳이 사람 눈으로 보일 필요가 없어요. 0이. 그러니까 샵, 샵으로 메꿔주는 겁니다. 그리고 확인을 하게 되면 정확하게 0원이면 0원이라고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0원이면은 이 앞에 있는 자릿수들이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고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서식들은요, 여러분들 너무 잘 쓰여지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일일이 샵, 샵 0을 칠 필요가 없이요.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을 오시면 이렇게 올리시면은 밑으로 바로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너무 자주 쓰이는 서식 코드다 보니까 엑셀에서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얘들을 그냥 골라서 쓰시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샵, 0, 뒤로 큰 따옴표, 1 큰 따옴표 하면은 이상 없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지금 0하고 샵까지를 지금 정리를 해봤고 또 샵, 0까지를 정리를 해봤고요. 이 외로 지금 변형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 보여드릴게요.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이렇게 할게요. 1, 2, 3, 4, 5, 6, 7 이게 조금 더 편하겠네요. 자, 이렇게 있는데 얘를요 1000단위까지 반올림을 시키려고 그래요. 1000단위까지. 그럼 1000원 단위까지 반올림 하려면 이 100단위에서 올라갈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5니까 올라가죠. 그럼 우리는 1000단위까지 반올림하게 되면 결과가 123만 5천이라는 결과값이 표현이 될 겁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식으로요 바로 저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바로. 자, 123만 4,567을 셀 서식을 잡아 놓으시고요. 일단은 사이사이마다 1000단위 콤마가 들어가기 때문에 샵, 샵 0까지는 적어주는 겁니다. 그래 놓고 이 뒤로요
다시 한번 콤마를 한번 찍게 되면은 요 뒤에 있는 세 자리가 잘라지면서 요렇게 반올림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콤마를 찍는 순간 1, 2, 3, 5로 나타내고요. 저걸 우리가 보통 실생활에 쓴다 그러면 그냥 1230원을 내비두는 게 아니라 큰 따옴표 100만원이라고 이렇게 적어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확인하게 되면 123만 4,567 얘를 123만 100만원이 아니죠. 여기 좀 쓰셨네요. 123만 큰 따옴표 1000원으로 붙였어야 돼요. 그럼 123만 5천원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많이 쓰는 거가 우리 부동산 표기할 때 많이 쓰죠. 부동산 표기. 부동산 표기 같은 경우는 뭐 몇억 원을 갖다가 일시,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1억을 이렇게 쭈르는 나열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참 좀 축약해서 많이 쓰죠. 그래서 엑셀에서 이런 표기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23만 5천원 또는 얘를 요렇게 줄여가지고 그래서 정리하면은 사용자 지정 소식을 봤을 때요. 지금 영어하고 샵까지를 지금 제가 한 거고요. 뭐 0.000 샵 콤마 샵샵샵 이런 것들도 제가 아까 영어하고 샵 차이를 설명하면서 했던 것들이고 방금 했던 게 샵 콤마 샵샵 0 하고 샵 콤마 샵샵 0 뒤에 콤마가 들어가는 경우를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정수 부분 세 자리마다 콤마를 표시하는데 1000단위씩 절사 되고 잘라질 때는 반올림이 돼서 잘라지고요. 샵 콤마 샵샵 0 같은 경우는 세 자리마다 콤마를 표시하고 값이 0일 때는 반드시 0으로 표시하게끔 우리가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걸 바탕으로 하면은 제가 여기 전화번호가 있죠. 이 전화번호를 완성할 수가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전화번호 쓸 때 보통 요새는 010이죠. 다 공통으로. 옛날에는 통신사마다 구분이 됐었어요. 뭐 011은 뭐 어디 SK, 뭐 017은 뭐 LG, LG가 019였나요? 아무튼 그랬는데 통신사마다 구분이 됐지만 지금은 다 통합해서 010이라는 게 들어가고 하이픈이 들어가고 가운데 네 자리가 공통이고요. 다시 하이픈 뒤에 네 자리가 공통이죠. 그래서 누구는 전화번호를 쓸 때 예를 들어서 010 하이픈 1234 하이픈 5678 이렇게 쓰지만은 어떤 서식을 걸어주게 되면은 앞에 굳이 010을 안 써도 자동으로 요렇게 채워지게끔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여드릴 거예요. 자, D2부터 해서 D6셀까지를 잡아놓고요. 셀 서식, 컨트롤 숫자 1번, 그리고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을 누르고요. 그 다음에 G표준이 아닙니다. 앞이나 뒤에 들어가는 개념이 아니에요. 지워주고 일단 010까지는 공통입니다. 써주세요. 그 다음에 큰 따옴표, 하이픈 큰 따옴표. 그 다음에 가운데가 숫자 4자리 들어가죠. 이 4자리를 빵빵빵빵으로 처리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빵빵빵빵 집어넣고요. 다시 큰 따옴표, 하이픈 큰 따옴표 집어넣고 뒤에 4자리죠. 다시 빵빵빵빵으로 마무리를 해줄 겁니다. 확인. 그러면 우리가 작성할 때 어떻게 작성하냐? 1, 2, 3, 4, 5, 6, 7, 8 이렇게 작성하는 순간 엔터를 치면은 뿅 하고 자동 완성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죠. 그래서 또 하나 더 해볼게요. 9876 5432 하면은 요렇게 핸드폰 번호가 자동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활용하는 데 있어서 무궁무진하고요. 저도 이 엑셀 강의뿐만이 아니라 실무적으로 어떤 표를 만들거나 할 때 요런 식으로 서식을 걸어서 저는 많이 씁니다. 그리고 또 직장생활 내에서 자격시험을 어쨌건 따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이거 따는 목적은 뭐예요? 내가 어떻게라도 실무에서 단 1%라도 내가 이걸 활용하기 위해서 따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실무에서 표를 만들려고 할 때 저는 이런 식으로 보통 만듭니다. 똑같은 표를 만든다 그러면 좋아하는 연예인, 나이, 그 다음에 아까 뭐가 들어갔죠? 키, 전화번호가 있고요. 그래서 전화번호 같은 경우는 가운데 하고 가운데 끝만 뭐 기재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표현을 합니다. 가운데 끝만 기재 숫자를 이렇게 해놓고요. 나이 같은 경우는 제가 자동으로 뭐 세라고 해놓고요. 키라는 것도 자동
센티미터. 이게 자동으로 바뀌거든요. 이게 센티미터를 한다 그러면 하고 괄호를 닫아주고 이런 식으로. 좋아하는 연예인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뭐 님자가 이렇게 들어가 놓는다. 미리 이렇게 표기를 해 놓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내가 여기서부터 역할을 쓰겠다. 그러면 테두리를 하나 잡아 놓고요. 미리 서식을 다 걸어 놓는 거예요. 셀 서식으로 여기다가는 어차피 문자죠. 골뱅이 큰 따옴표, 님 큰 따옴표. 자, 나이 같은 경우는 세죠. 사용자 지정에서 큰 따옴표, 세 큰 따옴표. 키 같은 경우는 센티미터로 들어갈 겁니다. 쥐표전 뒤로 큰 따옴표, cm 큰 따옴표. 전화번호는 아까랑 똑같이. 그래서 010은 어차피 공통이니까 010 큰 따옴표 하이픈 큰 따옴표 빵빵빵빵 큰 따옴표 하이픈 큰 따옴표 빵빵빵빵 이렇게. 그러면 이래서 아까랑 똑같이 해보죠. 자, 아이유 하고 엔터를 치면은 아이유 님이 들어가고 나이 28 세가 들어가고 키 아까 키가 163이죠. 163 하고 1, 2, 3, 4, 5, 6, 7, 8 자동으로 서식이 완성이 되죠. 그러면 이렇게 내가 표를 만들어주게 되면 우리가 만드는 사람은 솔직히 고생해요. 첫 봤다는 말 그대로 고생하지만 두 번째 봤다. 그러니까 두 번째 하시는 분들부터는 굉장히 내가 이 엑셀을 편리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하나의 조금 단점일 수는 있습니다. 처음 만드는 사람은 좀 고생을 한다는 거. 그리고 또 이렇게 해놓고 또 아이유가 있었고 아까 수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 박보검, 이강수, 세정 하나는 누구 해볼 거냐면 수영쌤 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수지 같은 경우는 27, 그 다음 박보검은 28, 이강수 36, 세정은 25. 수영쌤은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몇 세 있을지는 아마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제가 대략적으로 할게요. 아직은 20대입니다. 뭐 27을 할 거고요. 자, 수지 같은 경우 아까 그대로 좀 쓸게요. 168, 그 다음에 178, 이강수가 192, 167. 자, 저는 키는 이거는 공개할 수 있습니다. 165입니다. 그 다음에 수지 같은 경우 휴대폰 번호 5678 9123 이런 식으로 대충 만들게요. 그 다음에 7979 1234 3317 그 다음에 1234 그 다음에 4545에 7979 그 다음에 7777에 8888 이렇게 만들었고요. 자, 근데 이렇게까지만 표가 끝이 아니고요. 이제 이거를 또 실무적으로 하나 더 활용한다 그러면 마우스로 내릴 때 얘네들이 지금 같이 내려가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할 수 있는데 하나 보세요. 제가 뭔가를 하게 되면 지금 내릴 때 어때요? 이 제목 있는 요 타이틀 제목행은 그대로 지금 고정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서 이 내용 데이터만 내려가고 있다는 거를 파악이 가능해요. 요렇게. 근데 이거를 우리가 안 해주게 되면 자동으로 제목행까지가 같이 내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표를 만든다 그러면 요거 꼭 틀 고정이라는 기능을 꼭 하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냐? 내가 어쨌든 이 위에 라인을 고정시킬 거란 말이죠. 위에 이 제목행들을. 그러면 이 제목행보다 한 칸만 내려오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A2든 B2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한 칸 아래에다가 커서를 두고요. 셀을 두고 보기 탭에 틀 고정에 틀 고정을 누르시게 되면 내릴 때 요렇게 해서 내려가게끔 되는 거죠. 그래서 제목행은 그대로 이렇게 고정이 되는 겁니다. 여기가 고정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은 보기에 틀 고정이라는 지금 기능을 썼고요. 얘는 보통 제목행, 얘를 나중에 필드라고 부릅니다. 필드명을 고정할 때 많이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여기서는 좀 정리가 덜 된 게 있었죠. 샵, 샵샵 0이 아까 있었고 샵, 샵샵 0 얘네가 있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 사용자 지정 서식 코드 시트를 참조해 보세요 라고만 좀 메모해 놓을게요. 요거는 자, 그래서 틀 고정까지가 끝났고요.
그러면은 여기 시트를 왔을 때 지금 0샵 뭐에서 여기까지가 다 쭈루루루루 지금 끝나게 된 겁니다. 그 밖으로는 이제 날짜에 대한 셀 서식, 시간에 대한 셀 서식들이 있는데요. 자, 시간에 관한 셀 서식 하기 앞서서 날짜부터 좀 갈게요. 날짜. 자, 날짜는요, 요렇게 하나 해볼게요. 2020년 04월 26일. 그럼 우리가 줄여서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죠. 20년도 4월 26일. 이렇게도 표기가 되는데, 문제는 엔터를 치는 순간, 이렇게 자동으로 앞에 2020이라는 게 붙어서 나오죠. 왜? 엑셀은 연도를 표기할 때 29 이하까지는 자동으로 2000년도를 보기 때문에 앞에 2029가 2020 여기에 붙어서 나와요. 그럼 선생님 저는요 이렇게 쓰고 싶지가 않아요. 저는 20년도 04월 26일 이렇게만 적고 싶은데 아무리 엔터를 쳐도 20이 붙어 나와요. 이거 어떻게 해요?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여러가지 방법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지워본다. 지워도 어때요? 또 나오죠. 또 안 지워본다 그러면 이 20을 뭘 어떻게 하시던데 얘를 글자색을 흰색으로 바꿔가지고 뭐 가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안 가려지거든요. 요거 20을 글자색을 흰색으로 바꾸고 뭘 어떻게 하시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근데 이거는 어떤 수를 써도 셀 서식을 건들지 않는 이상 저렇게 표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셀 서식을 하기에 앞서서 얘네들을 아셔야 돼요. 날짜 셀 서식 하게 되면 연, 월, 일이 존재하고요. 연은 year, 월은 month, 일은 day입니다. 약자로 표기를 해가지고요. 2월이기 때문에 y, m, d로 약자 표기를 해요. 셀 서식에서. 그러면 그래서 날짜가 2020년 04월 26일이다 그러면 서식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YYYY -MM -DD 이게 기본 서식 코드예요. 현재 확인해 볼게요. 자, 이 날짜 잡아놓고 셀 서식을 들어가 보면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에 이미 YY로 된 이 형식들이 이미 있죠. 그래서 여기서 Y자가 뜻하는 게 연입니다. 아, 연을 2020 네 자리로 표기하기 때문에 4개가 있구나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고요. 저는 2020년이 아니라 YY 이렇게 두 자리로 줄여 쓰고 싶다 하게 되면은 이 4개에서 2개로 지워 쓰면은 내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20년도 4월 26일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정상적으로 20년도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해 볼게요. Y자가 4개는 연도를 4자리로 표기합니다 라고 해서 2020을 나오는 거고요. Y자가 2개는 연도를 2자리로 표기해서 20년도를 표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요. M도 그래요. M도 하나가 있고 2개가 있고 3개가 있고 4개가 있고 5개까지가 존재를 해요. 이게 지금 여기 서식 코드에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04라고 한다 그러면 월이 2자리로 표기가 됐죠. 그래서 04, M 2개는 월을 2자리로 표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M자 하나는 그냥 4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4월. 그 다음에 이제 M자 3개는 뭐냐라 물어봅니다. 선생님과 M 3개는요 월을 3자리로 표기하나요? 물어봅니다. 월이 3자리가 어디 있어요? 빵빵 4월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4월을 이렇게 표기하는 게 아니라 M자 3개부터는 이렇게 April의 약자 APR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영어로 약자 표기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M자 4개는 April까지 해서 플레임으로 표기를 하고요. M자를 5개를 집어넣게 되면은 이 앞글자만 땁니다. April 할 때 요 A자 요것만 따면 돼요. 그래서 그냥 A로 나오게끔 돼 있습니다. 이게 5개까지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자, M자 하나는 월을 한 자리로 표기. 그냥 4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M자 2개는 월을 2자리로 표기. 04. M자 3개는 월을 영어 약자로 표기. 그래서 APR 이렇게 나왔고요. M자 4개는 월을
영어 플레인 표기에서 에이프릴까지가 나왔고요. M자 5개는 월을 영어 앞 글자만 따서 표기를 한다. 그냥 A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M자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 M자 같은 경우 5개는요, 요렇게 하면 조금 의아해할 수도 있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뭐가 있냐면요. 자, 그 다음에 그 M자 쓸 때 여기가 있어요. 04가 있고, 우리가 지금 1월부터 해서 9월까지는요, 1월부터 해서 09로 표현할 수 있지만 10월, 11월, 12월은 단순히 이렇게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 M자 하나랑 M자 2개는 어디까지가 영향이 있냐라는 겁니다. 이제 요거는 메모장을 적는 거 보면요, M자 하나는요 1부터 9월까지를 얘기하는 거고, M자 2개는 01월부터 해서 09월까지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10월, 11월, 12월은 M자가 하나든 M자가 2개든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이건 좀 참고해서 알아두세요. 자, D로 넘어가고요. D. D는요, D 하나, D 2개, D 3개, D 4개 이렇게 있는데요. 자, 여기서 지금 위에랑 M이랑 D랑 차이점을 보게 되면, M은 소문자로 작성했고 D 같은 경우는 대문자로 작성했는데요. 이 셀서식 코드는 대문자, 소문자, 대소문자 구분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문자 써도 되고 소문자 써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자, D는요 1을 한 자리를 표기를 하고요. D 2개는 1을 2자리를 표기를 합니다. 아까 마찬가지로 M자 개념이랑 똑같아져요. 요거. 그래서 M자처럼 얘도 1도 1부터 9일까지가 연관이 있는 거고요. D 2개는 01부터 09일까지 010이 03을 붙여서 09까지만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10일부터 해서 31, 31일까지는 D가 하나든 D가 2개든 상관이 없어져요. 이 뜻은 1부터 9까지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상은 상관이 없습니다. 자, 지금도 보면 지금 20년도 4월 8일 요걸로 해볼게요. 지금 보게 되면 4월 8일 할 때 08로 표시가 됐기 때문에 그냥 D가 2개고요. 만약에 D가 하나면 이렇게 그냥 8로 돼서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3개도 있고 4개도 있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차이점은 2개까지 08, 3개부터는 바뀌어서 나와요. 이렇게. 선생님, 저게 뭐예요? 네, 요일 영어 약자로 된 표기입니다. 약자. 그래서 항상 3개짜리가 약자예요. 아까 M도 3개부터는 월이 영어 약자였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D가 3개면은 요일이 영어 약자 표기돼서 나와요. 그러면 4개는 당연히 플레임으로 나오겠죠. 그리고 5개부터는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다시 지울게요. 그래서 08까지 하는데 문제는 3개를 쓰는 순간 사라지죠. 뭐가? 1이. 분명히 08이라고 1이 나와야 되는데 이 1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바로 이게 웬즈데이 할 때 WED로 대치가 됐다는 말이죠. 그럼 선생님, 1하고 요일하고를 같이 쓸 수가 없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사실은 같이 쓸 수가 있죠.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DD는 별도로 두고요. 스페이스바를 띄우고 다시 DDD 이렇게 쓰셔야 1하고 요일하고 같이 표기됩니다. 또는 DDD 이렇게 하면은 제대로 나오죠. 자, 여기까지를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D 3개부터는 요일이 영어 약자 표기가 되고요. 그냥 줄여서는 먼데이로 할게요. 먼. D 4개는 요일이 영어 플레인 표기가 돼가지고 먼 데이가 나오고요. 그래서 만약에 1하고 요일하고 같이 표기할 때는요, DD 해놓고 스페이스바 띄고 DDD 또는 DD, DDD 이렇게 사용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D까지가 됐고요. 이제 A가 남았습니다. A는 한글로 나와요. 다 똑같은데. 자, 여기서 만약에 AAA를 한다 그러면 수 이렇게 나오는 거고, A 4개면 수요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A는 별도로 좀 외워두세요.
A. 그래서 A 3개는 요일이 한글로 약자 표기, A자 4개는 요일이 한글로 플레임 표기가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시험이나 실제 실무에서 이게 어떻게 활용이 되냐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 활용 사례를 보여드려 볼게요. 하나 만들어가지고. 자, 날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표기 예가 있습니다. 자, 표기예를 이렇게 볼게요. 20년도, 그냥 20년, 4월 26일, 괄호 열고, 해당하는, 뭐, 예를 들어서 수면은, 오늘이 일요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근데 날짜들은, 요렇게 있어요. 요렇게. 쭈르르르. 그럼 이것들을 다 여러분들, 난 20년 동안 규칙이 있으니까요. 하나 그냥 이메일을 제가 바꿔보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지울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바꾼다 그러면 어쨌건 20년도 4월 26일 표기에 있어요. 같은 날짜예요. 그래서 일요일이 맞거든요. 그럼 일일이 그 사람이 20년 띄우고 4월 띄우고 26일 띄우고 괄호 열고 1 괄호 닫고. 그럼 또 19년도 5월 7일 찾아야 돼요. 그럼 19년 5월 7일 괄호 열고 무슨 요일인지도 봐야 되죠. 그럼 또 달력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한다라고 봐야 돼요. 19년도 넘겨보죠. 19년도에 5월 7일 화요일입니다. 화. 그래서 이걸 또 다시 뒤로 가서 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칸이 또 몇 칸이에요 이거? 5칸. 5칸 날만 하죠. 50칸, 500칸, 5000칸, 5만 칸을 다 바꾼다 생각해보세요. 언제 이걸 날 새서 야근하면서 다 합니까? 그래서 필요한 게 말 그대로 서식이고 또 여기서 자격시험에서 컴활에서도 요구하는 게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이런 날짜를 바꿔라 라는 겁니다. 그럼 날짜를 다 잡았을 때 셀 서식을 잡아주고요. 사용자 지정을 들어갑니다. 그러면 20년, 19년 날짜 4자리에서 2자리로 바뀌었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하이픈 자리 대신에 한글로 연이라고 적혀 들어갑니다. 그러면 서식을 다 지우고 YY 큰 따옴표 연 큰 따옴표 스페이스바 떴죠? 그럼 4월, 5월, 4월 이런 식으로 해서 공사가 아니라 그냥 월 한 자리로 나오죠. 그럼 M 하나만 쓰면 되고 큰 따옴표, 월 큰 따옴표 한번 스페이스바 띄우고 자 1이 2자리입니다. 1이 2자리 26일 이렇게 있죠. 26일 그래서 얘는 이렇게 쓸게요. DD 큰 따옴표 1 큰 따옴표 스페이스바 한번 띄우고 저 괄호 걸려있으니까 괄호하고요. 이 1이라고 있죠. 근데 1이라고 그냥 쓰면 안됩니다. 요거는 요거에 해당하는 지금 요일이 표기가 된 거예요. 실제로 4월 26일 20년도가 일요일입니다. 근데 얘는 일요일 이렇게 플레임으로 적힌 게 아니라 줄여서 1이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한글로 약자 표기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A자를 쓰는 거죠. A 그리고 괄호 닫고 확인하시면 요렇게 다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실무하고 자격증에서 요구하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이렇게 여러 가지 날짜가 있는데 내가 상황에 맞게 이런 식으로 바꿔 쓰게끔 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도 많이 쓰고요. 또 하나는 누군가 물어봅니다. 야, 너 연말에 뭐하냐? 연말? 올해 연말. 그래. 그럼 20년도 12월 31일이 올해 연말이죠. 그날 나 수업할 것 같은데? 그래? 그 무슨 요일인지는 알고 수업하는 거야? 라고 한다면 그때 이제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잠깐만 내가 달력 볼게 이게 아니라 엑셀에서 바로 셀 서식에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 들어가가지고 AAA 확인. 목요일이구나가 바로 나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날짜들이 있으면 일일이 이런 식으로 달력을 찾아서 보지 말고요. 엑셀 하나만 있으면 거의 금방 해결이 돼요. 이런 식으로 또 볼게요. 여러 가지 날짜 좀 볼게요. 있고 21년도 6월 7일 하나는 25년도 9월 8일 2099년도 12월 31일 다 잡아놓고 셀 서식으로 표시 형식 사용자 지정 해서 A자 4개를
3개든 4개든 붙이면 되죠. 붙여보면 이렇게 요일이 바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만 확인해 볼게요. 2099년 12월 31일이 목요일이 맞다. 2099년 오, 날짜 많이 나왔네요. 저는 2099년 12월 31일 목요일이 맞죠. 요렇게. 자, 이런 식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 저는 이거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자 지정 소식 코드에서 그 Y, M, D, 뭐 A까지 다 끝났고요. 이제 시간으로 넘어올 겁니다. 시간은 다른 거고요. 날짜보다는 훨씬 더 간단해요. 시간 셀 서식하게 되면 시, 분, 초고요. 시는 영어로 hour, 분은 minute, 초는 second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약자로 따가지고 H, M, S로 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겠네요. H가 하나, H가 2개, 뭐 M 하나, M 2개, S 하나, S 2개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시간 관계상 제가 생략을 할 겁니다. 어차피 여기 엑셀에도 적혀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그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설명하고 바로 넘어갈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다 엑셀에 적어볼게요. 자,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15시 40분 5초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15시 40분 5초. 근데 우리가 시간 쓸 때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15시라고 해서 시간을 24시간제로 표기해서 쓰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15시 40분이 아니라 그냥 3시 40분 05 이렇게 쓰는데 마지막에 끝에 PM이면 PM이라고 붙여서 쓸 수도 있겠죠. 두 가지로 표기가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서식을 바꿔서 쓰는 방법이 있어요. 우선은 얘부터 바꿔볼게요. 셀 서식을 들어가게 되면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을 봤을 때 H:MM:SS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요 뒤로 AM 띄고요. AM 슬러시 PM을 붙이게 되면은 시간을 이렇게 3시 40분 5초로 하면서 12시간제로 표기를 하고요. 반대로 AM 슬러시 PM이 빠지게 되면은 시간을 24시간제로 표기를 합니다. 여기가 조금 중요한 포인트예요. 뭐 H가 하나, H가 2개 여기보다는 요 부분 쪽이요. 그래서 요 부분은 제가 생략하고 이렇게 적을게요. AM 슬러시 PM이 존재하면 시간을 12시간제로 표기를 하고요. AM 슬러시 PM이 생략하면 시간을 24시간제로 표기를 합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다음 또 회사에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이름이 있고 근무 시간이 있는데 이거를 분으로 표기하게끔 원합니다. 분으로. 이름은 A, B, C, D, E, F까지만 할게요. 자, 근데 근무 시간을 이 사람을 쓸 때 실수로 분으로 환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은 8시간을 일했다. B라는 사람은 10시간 20분을 일했다. C라는 사람은 뭐 2시간 20분밖에 일을 안 했다. D라는 사람은 9시간 반을 일했다. E라는 사람은 5시간을 일했다. F라는 사람은 3시간 45분을 일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거를 이제 분으로 환산을 해야 되는데 또 엑셀을 또 안 달아보시면 또 일일이가 또 노가다입니다. 1시간은 60분이니까 60분 곱하기 8은 48 이렇게 68이 48이죠. 480분 이거를 이렇게 고쳐 쓰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것도 역시 자료가 적으면은 노가다에서 언능하지만은 개수가 많아지면 힘들다라는 거죠. 이것도. 그래서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자, 요렇게 잡아놓고 셀 서식을 이용을 해서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 어차피 우리는 지금 C는 필요 없어요. H자라는 이 필요가 없고 코드가 M만 필요합니다. 대신에 M을 집어넣는데요. 대괄호하고 M 2개 그리고 대괄호로 다시 닫아주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다 분으로 환산돼서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수식 입력지를 보면 다 시간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요. 사람이 타자로 480을 치게 되면은 얘는 숫자로 480인 거고요. 서식으로 바꾸게 되면 실제로 이거를
시간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달라요, 나중에. 이 뭐 함수 시기를 쓰거나 수식을 쓸 때. 그래서 여기도 하나의 포인트 지점입니다. 그래서 분으로 환산할 때는 대가로 M2개 대가로이고요. 만약에 초로 환산할 수도 있겠죠. 초로 환산한다. 그럼 얘네들을 셀 서식을 잡아가지고 초는 영어로 세컨드입니다. 그래서 세컨드 약자 SS죠. SS 집어넣게 되면 8시간은 28,800초, 그 다음에 37,200초 이렇게 초로 환산돼서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초로 환산할 때는 대가로 SS 대가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지금 다 설명을 드린 거예요. 뭐 여기 HMS는 그냥 설명만 읽어보시면 되고 M2개 뭐 SS 여기까지. 그래서 제가 얼핏 듣기로는 요즘 초등학생들,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요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4시간 25분은 몇 분입니까? 라는 게 수학이나 또는 수학 익힘책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럼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하나를 다 계산을 했었어야 돼요. 1시간은 60분이니까 4시간이면 60분 곱하기 4, 그래서 240분. 240분을 더하기 25분을 하니까 265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문제를 풀었거든요. 근데 요즘 초등학생들은 이렇게 잘 안 한다고 해요. 내가 숙제를 풀 것들을 미리 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숙제면요, 선생님이 뭐 초로 환산해와라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근데 숙제할 것들 미리 다 적어놓은 거예요. 7시간 20분, 10시간 반, 20시간 10분, 5시간 반 이렇게 해놓고 얘를 셀 서식으로 한 번에 대가로 SS 대가로로 하게 되면 바뀌어지는 거죠. 그리고 숙제 끝! 이러고 이제 나가 노는 겁니다. 요즘 초등학생들은 많이 이렇게 한다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학교 선생님들이 이런 걸 정보, 자료, 내용들을 아니까 얘들아 답만 적으면 안 된다 이렇게 시까지 적어와라 하고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한다고 해요. 이거는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건 이 엑셀이 굉장히 무궁무진해요. 그리고 재밌고요. 알면 알수록 더 흥미가 느껴지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모르면 그만큼 몸이 고생한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해요. 자, 그래서 시간까지가 다 끝났고요. 요 밖에로는 이제 얘네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필기 문제에서 어쩌다가 한 번씩 출제를 하는 범위입니다. DB부터 볼게요. DB 넘. 자, DB NUM. 넘이라는 건 넘버의 약자입니다. 자, DB 넘버 1, 2, 3, 4가 있는데요. 숫자 적어놓고 이거는 옆에다 해볼게요. 1, 2, 3, 4, 5, 6 이렇게 해놓고요. 셀 서식을 들어가가지고 사용자 지정해서 그대로 치면 됩니다. 대괄호 DB NUM 1 대괄호 닫고. 그럼 어때요? 숫자가 한자로 다 바뀌어서 나와요. 12만 뭐 3456 이렇게 해서 바뀌어서 나오죠. 그래서 DB 넘버 1도 한자고요. DB 넘버 2도 한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DB 넘버 3 같은 경우는 이제 한자랑 뭐 숫자들이 섞여서 나와요. 보기를 보시면. 그 다음 DB 넘버 4 같은 경우는 아이 한글입니다. 12만 3456. 보통 이렇게 쓰는 경우는 우리 부동산 거래할 때 일금 얼마 원 할 때 여기를 보통 숫자로 1, 2, 3, 4 안 적죠. 왜? 숫자를 잘 변형시킬 수도 있으니까 1, 2, 3, 4 할 때 3을 요렇게 하게 되면 8자를 만들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일금 얼마를 적을 때는 한글로 12만 3456으로 한글로 적게끔 돼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변형을 못 시키게 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보통 DB 넘버 4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적을 때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필기 문제에서는 12만 3456이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려면 DB 넘버 1, 2, 3, 4 중에 뭘 써야 되냐 물어보는 필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DB 넘버 4를 해야 이렇게 바뀐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세미콜론 3번 있는데요. 이 세미콜론 3번 같은 경우는 이런 겁니다. 가나다가 있는데 이 가나다라는 글자를 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서식을 들어가서 사용자 지정에서 쥐표준 지우고 세미콜론 3번 따다다 그러면 해당 내용들이 지워지죠. 이렇게 지워지기보단 가려지는 개념이에요. 가려지는 거. 그래서 이 셀을 보게 되면 안 보이고요. 어디서 보이냐? 수식 입력들에서는 보여요. 그래서 이런 게 세미콜론 3번. 다음 퍼센트가 있는데 이 퍼센트는 좀 주의해야 될 점. 퍼센트는 말 그대로 100분율이에요. 곱하기 100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내가 5%라는 걸 작성하고 싶어. 5. 그럼 5라고 쓰고
퍼센트를 누르게 되면 난리가 나요. 5%가 아니라 500%가 나옵니다. 왜? 곱하기 100이라는 의미니까. 그래서 나는 5%를 쓰고 싶다. 그럼 미리 퍼센트를 먼저 찍어 놓고 5라고 숫자를 나중에 입력해야 5%라고 정확하게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퍼센트 쓸 때는 이런 식으로 잡아놓고 퍼센트를 클릭한 다음에요. 10, 10%, 5%, 3%, 그 다음에 25.3%, 그 다음에 뭐 20%, 그 다음에 65.2, 뭐 그 다음에 12.4 해놓고 자릿수를 한 자리 이런 식으로 늘리는 식으로 많이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수점 기입을 할 때는, 아니 백분율 기입을 할 때는 미리 퍼센트를 찍어 놓고 숫자를 나중에 입력합니다. 순서 중요해요. 요거.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우리가 이제 엑셀 사용자 지정 서식 코드에 대한 거는 시험에서 나오는 범위나 실무에서 어느 정도 쓸 범위까지는 다 끝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재에 있는 문제로 접근을 좀 해볼게요. 셀 서식 문제를 열어볼 거고요. 자, 기본 작업 2-1이고 여러분들 교재로는 25쪽입니다. 자, 1번 문제를 볼게요. 그래서 범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B5부터 B6까지 미리 범위를 좀 잡고 가겠습니다. B5부터 B6 컨트롤 눌러놓고 B7부터 B9까지. 그래서 이렇게 여러 셀을 잡아야 될 때는 키보드로 컨트롤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컨트롤 눌렀을 때는 그 연속적인 범위가 아니라 비연속적, 즉 끊어져 있는 범위들을 잡을 때는 컨트롤입니다. 그리고 연속적인 범위를 잡을 때는 쉬프트를 누른 상태로 잡는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B5부터 지금 B6, 그 다음에 다시 B7부터 B9 이런 식으로 조금 끊어져 있는 범위이기 때문에요. 컨트롤러 눌러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B10부터 B12, 그 다음에 B13부터 C13까지 이렇게, 그 다음에 B14부터 C14 얘네들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하래요. 그럼 홈 탭에 맞춤 그룹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고 있죠. 그래서 키보드 컨트롤 뗀 상태로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D4부터 H4 영역은 D4부터 H3 여기죠. 여기 영역은 가로로 가운데 맞춤을 하래요. 얘가 가로 가운데입니다. 그걸 아셔야 될 게 위쪽 범위를 세로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쪽을 가로입니다. 세로로 하게 되면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기를 위, 중간, 아래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가로는 왼쪽, 가운데, 오른쪽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가로를 다른 말로는 수평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세로는 수직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수평가로, 그러니까 수평으로 가운데 또는 수직으로 중간 이런 식으로 지문이 바뀌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직으로는 세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수평이 가로 방향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가로로 가운데니까 요 버튼 누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글꼴 스타일은 굵게, 얘가 굵게죠. 단축키 같이 알아두세요. 컨트롤 알파벳 B입니다. 컨트롤 B, 볼드, 굵게 이런 뜻입니다. 볼드, 굵게. 그 다음에 채우기 색은 얘가 채우기죠. 페인트통. 페인트통 눌렀을 때 채우기는 표준색에서 주황고를 해요. 얘가 주황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번호 1번이 다 끝났고요. 이 문항 하나당 우리는 배점이 2점씩이라고 보시면 돼요. 2점. 그래서 2점씩 해서 시험에서는 총 5개를 출제를 하고요. 2 곱하기 5니까 10점 만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2번 D5부터 여기서부터 H12 영역까지가 있습니다. H12 영역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해서 천 단위 구분기호를 써서 숫자 뒤에다가 개를 얘와 같이 표시를 하래요. 얘를 보면 5678이 있는데 5,678개, 그리고 0이면 0개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 문제는 또 다른 범위니까 우선 여기서부터 문제를 풀게요. D5부터 H11을 잡아놓고 셀 서식 들어가서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 그래서 얘는 천 단위 콤마가 찍히면서 개고요. 또 0이면 0개라고 보여야 되기 때문에
샵 콤마 샵샵 0을 써주시고 큰 따옴표 개 큰 따옴표 하면은 개자가 들어가고요. 다음 D14부터 H14까지 영역은 소수 둘째 자리까지를 표시하래요. 그래서 65.8이면 65.80까지. 얘도 셀 서식을 들어갔을 때 사용자 지정 G표준을 얘는 지우셔야 됩니다. 소수 두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되죠. 0.00 이렇게 하고 확인하시면은 소수 두 자리까지가 정확하게 잘 보이게 되는 거죠. 다음 3번 볼게요. 3번 보시면 B3부터 여기 B3이죠. B3부터 I14까지를 봐주시고요. 여기에는 모든 테두리를 줄여요. 테두리에서. 테두리에 모든 테두리를 눌러주시고 바로 버튼 눌렀을 때 굵은 상자 테두리를 주시고요. I3부터 I14 여기가 있습니다. 여기는 대각선이라는 우리가 궤선이라고 합니다. 궤선을 좀 줄 거예요. 그래서 셀 서식 들어가서 테두리 부분에 얘 한번 주시고 확인하시면 똑같이 이렇게 궤선, 대각선 쪽으로 선이 들어가는 거를 알 수가 있죠. 다음 4번이요. 자, A열의 너비를 2로 한대요. 얘가 A열입니다. 얘를 마우스로 오른쪽 클릭을 하시는데 머리클 쪽으로 잡으셔야 돼요. 이런 셀로 잡으시면 안됩니다. A열에 대한 머리클로 잡아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열 너비를 2로 조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C5부터 C12까지가 있어요. 얘를 이름을 제품명으로 정의를 한대요. 제품명.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이름상자 칸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상자. 자, 이름상자 칸에다 클릭해 놓고 제품명 엔터를 치면 되고요. 자, 이게 잘못됐어요. 만약에 잘못 들어갔습니다. 그럴 때는 바로 직전이면 컨트롤 Z로 돌리면 되겠지만 내가 너무 작업을 멀리 왔어요. 그럴 때는 얘를 수정하는 방법이 수식의 이름 관리자입니다. 수식의 이름 관리자 요쪽을 들어가셔가지고 수정하셔야 됩니다. 단축키로는요 컨트롤 F3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얘를 편집하시거나 삭제하시면 되는 거죠. 이건 좀 정리 좀 할게요. 그 이름 정리할 때 잘못되었을 경우 수식 탭에서 이름 관리자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축키는 컨트롤 F3입니다. 그래서 제품명으로 정의를 했고요. 이 정의할 때 이름 정의에 대해서 나중에 여러분들 필기시험에서 굉장히 조금 많이 변형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으로 이 제품명 같은 경우 정의를 했을 때 시트가 다르더라도요. 우리가 한번 제품명을 쓰게 되면은 같은 통합문서 내에서는 똑같은 걸 또 쓸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는 제품명이고 결과에서는 제품명이다 쓸 수가 없어요. 이 결과에서도 제품명 결과라고 해서 좀 다르게 나왔죠. 그래서 앞에도 제품명, 뒤에도 제품명 이렇게는 안 됩니다. 통합문서 내에서는요. 같은. 그리고 뭐 이런 것들도 안 돼요. 앞에 숫자가 들어가가지고 1 제품명. 그래서 앞에 숫자를 쓰지를 못해요.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셀 범위로 셀에 해당하는 뭐 A1이다. 이런 것도 불가능해요. 정의를 할 수가 없어요.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만은 A1이라고 하게 되면은 A1으로 이동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셀 이름으로도 참조를 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뭐 첫 글자는 반드시 문자로 시작해야 된다 등등부터 해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건 차후 제가 필기 문제 할 때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B13부터 B14가 있을 겁니다. B13부터 B14 여기는 텍스트 맞춤은 가로 균등 분할로 지정을 하래요. 그래서 잡아놓고요. 셀 서식을 들어갔을 때 맞춤에 보시면 가로 쪽이 있어요. 가로에 눌러보시면 균등분할이라고 있습니다. 균등분할. 그래서 균등분할 들여쓰기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선택해 주시고 확인하시면은 요렇게 딱 맞춰서 들어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문제죠. 5번 I5셀에 최고 인기 품목이라는 메모를 삽입하래요. 메모 삽입할 때 Shift F2번으로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또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메모 삽입으로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것도 또 필기문제 나오기 때문에 좀 알아두세요. 메모 삽입은 Shift F2번 또는 마우스 우클릭, 이거를 바로가기 메뉴라고 합니다. 바로가기 메뉴에서 메모 삽입. 또 하나가 검토에 보면 새 메모가 있어요. 이렇게 다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에 새 메모. 그래서 이거는 사지선 나라도 잘 나와요. 메모를 집어넣을 때, 삽입할 때 올바른 경로는, 올바르지 않는 경로는 해서 잘 나오니까 반드시 좀 잘 알아두세요. 그래서 메모 집어넣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셀에다가는 아이고 셀이죠. 메모 집어넣고 일단 다 지워줍니다. 최고, 인기, 품목, 메모를 집어넣고요. 항상 표시되도록 하래요. 근데 이게 기본은요, 아무 셀을 누르게 되면 메모가 꺼지고요, 셀을 마우스로 올리게 되면 그때서 메모가 보여요. 이건 항상 표시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항상 표시부터 할게요. 해당하는 셀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메모 표시 슬러시 숨기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를 클릭해주면은 어떤 셀을 눌러도 메모가 안 꺼지고요. 자, 다음 메모 서식에서 맞춤의 자동 크기를 지정하래요. 근데 이것도 셀 서식도 마찬가지지만은 커서가 깜빡깜빡한 상태로 서식을 들어가게 되면은 글꼴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메모도 커서가 깜빡깜빡한 상태로 오른쪽 클릭해서 메모 서식을 들어가게 되면 역시 글꼴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아니라 바깥에 커서가 안 보이는 쪽을 클릭을 하셔가지고요, 그 상태로 똑같아요. 컨트롤 스타 1번에도 서식이 들어가집니다. 아니면 오른쪽 클릭 메모 서식 해도 되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맞춤의 자동 크기가 있습니다. 눌러주시면 글자 길이만큼 자동으로 딱 사이즈가 줄여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메모라는 거는 여러분들 기존에 이 셀에 989가 들어가 있는데 이 내용이 사라지더라도 메모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잘 알아두셔야 돼요. 기존 셀의 내용이 지워져도 메모가 유지한다는 거. 그래서 이것도 여러 가지로 변형된 필기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차후에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2-2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2-2번 문제에, 자, 1번 문제를 보면 A1부터 해가지고 F1까지를 병합하고 가운데 맞추면 돼요. 자, A1부터 F1을 잡아놓고 그 상태로 셀 서식, 굳이 갈 필요 없죠. 홈 탭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주시고요. 글자체는 HY 견고딕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글꼴 크기는 16 엔터. 글꼴은 굵게 컨트롤 B죠. 굵게. 그 다음에 밑줄에서 이중 밑줄입니다. 밑줄을 눌렀을 때 이중 밑줄이라고 있죠. 이렇게 고르시면 돼요. 단축키들이 다 있기는 합니다. 얘들이. 자, 우리가 굵게부터 좀 적어드릴게요. 굵게가 컨트롤 P, 볼드 약자, 기울이기가 있습니다. 이탈릭이라고 해가지고요. 컨트롤 I. 그 다음에 밑줄 언더라인이죠. 밑줄은 컨트롤 알파벳 U입니다. 단축키도 반드시 알아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보면 A4부터 A6, 여기서부터 A4부터 A6이죠. 컨트롤 눌러놓고 A7부터 A9까지, 그 다음에 B4부터 B6까지, 그 다음에 F4부터 F6까지, 그 다음에 F7부터 F9까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를 잡아놓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하라 하고요. 그 다음에 A3부터 F3까지, A3부터 F3는 여기죠. 여기까지를 셀 스타일을 강조색 4를 적용하래요. 홈 탭에 보시면 스타일이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세히라는 버튼을 누르고요. 거기서 강조색 4를 좀 찾아볼 겁니다. 얘가 강조색 4죠.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보라색 계열로 바뀝니다. 3번. 자, C4부터 C6 있는데 잡아놓고요.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문자 뒤에다가 %를 붙인대요. 그래서 표시 예와 같이 표시를 하는데, 표시 예를 보면 그 80, 물결 90%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보시면 지금 95부터 100 이렇게 있는데
95 물결 100 하게 되면은 얘는 사실은 문자예요. 문자. 근데 얘를 보면은 지금 이 문제를 만들 때 헷갈리게 하려고 자동 우측 정렬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얘는 사실은 문자 뒤에다가 퍼센트를 붙여라라는 의미랑 똑같은 겁니다. 정렬에 이런 낚시를 걸리면 안 돼요. 95 물결 100. 이 물결이라는 걸 우리가 누가 봐도 문자잖아요. 숫자를 보질 않잖아요. 그래서 95 물결만 쳐도 바로 왼쪽으로 갈 수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얘는 문자 뒤에다 퍼센트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셀 서식을 들어가시고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 그리고 G표준 아닙니다. 골뱅이 큰 따옴표 퍼센트 큰 따옴표예요. 요렇게. 그래야 문자 뒤로 퍼센트가 들어가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C7셀에 보시면은 연극이 있습니다. 연극. 그래서 C7셀 연극을 한자로 변환을 해요. 그래서 얘만 블록을 접어서 키보드에 보면 한자 키가 있을 겁니다. 한자를 눌러가지고 연극이 있고요. 변환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C7셀은 셀의 맞춤으로 지정하래요. 셀의 맞춤. 얘는 셀 서식을 들어갔을 때 맞춤에 셀의 맞춤입니다. 그리고 확인. 그럼 딱 맞춰서 들어가요. 이게 무슨 기능이냐? 글자 크기를 줄이거나 늘리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이 셀에 맞게끔 들어가는 겁니다. 언제 좋냐? 실무로 얘기하면 이런 것들. 자, 이름이 있어요. 우리가 이름이 꼭 3글자만이 이름이 아니죠. 4글자도 있고 최대 5글자도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 이만큼을 해놓고요. 셀 맞춤을 안 걸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가나다라 그 다음에 가나다라 마 이렇게가 있다 쳤을 때 이미 여기 자세히 보면은 넘치죠. 근데 미리 이거를 쓰기 전에 걸어놓게 되면은 이런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소리죠. 해볼게요. 가나다라 마 딱 맞춰 들어가죠. 요렇게. 이거는 글자 크기를 조절한 게 아니라요. 자동적으로 뭐 자간이라던가 뭐 그 다음에 커닝이라던가 그런 것들 좀 미세하게 조정이 되는 겁니다. 글자의 비율, 장평이라던가요. 크기는 다 11포인트 그대로입니다. 11이죠. 여기서 참고사항을 알아주세요. 실무에서 저도 이거 많이 씁니다. 자, 4번 D4부터 D9까지입니다. D4부터 D9를 잡아놓고 자, 배점으로 정렬이요. 이름상 눌러서 배점 하고 엔터. 배점 엔터 하고요. 자, E4부터 E9 영역. 자, 그래서 E4부터 E9 영역을 잡아가지고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을 해서 숫자 뒤에다가 회를 붙이래요. 2회면 2회, 0회면 0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도 셀 서식을 들어갔을 때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 해놓고요. 0이면 0회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거 0으로 하셔야 됩니다. 0. 그리고 큰 따옴표, 회, 큰 따옴표. 이렇게. 그리고 확인하시면 잘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5번 A3부터 F9 영역의 모든 테두리를 주래요. 요만큼을. 그래 놓고 홈 탭에 글꼴 그룹의 테두리를 모든 테두리를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바로 굵은 상자 테두리를 주시면은 모든 작업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 작업 2-3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마지막에 해당하는 셀 서식 문제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 A1부터 H1에 대한 영역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하라 하고요. 셀 스타일 제목 1, 행 높이를 30으로 지정하래요. 그래서 셀 스타일 제목 1부터 줄게요. 스타일에서 자세히 봤던 딸까 거기에 보면 얘가 셀 스타일 제목 1입니다. 주시고요. 행 높이 30이래요. 그래서 1행에다 눌러놓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 행 높이를 30 엔터. 다음 C4부터 C15 영역, C4부터 C15 영역을 데이터의 문자와 숫자 사이에 하이픈을 집어넣으래요. 그러니까 CK01, 그 다음에 뭐 BJ01 이렇게 있는데
문자와 숫자 사이에다가 지금 집어넣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일이 지금 뭐 셀 서식을 이용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일이 고쳐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이픈을 다 벌려가지고요. 좀 이건 노가다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이픈으로 계속 집어넣어 주세요. 조금 생각보다 많이 귀찮을 수 있습니다. 자, 얼마 안 남았죠? 자, 이렇게 해서 다 집어넣었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A4부터 A6까지 컨트롤 누른 상태로 A7부터 A9까지 그 다음에 A10부터 A12까지 그 다음에 A13부터 15까지를 잡아놓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하고요. 그 다음에 A3부터 AH3까지 그 다음에 A4부터 A15까지를 컨트롤 누른 상태로 채우기 색을 표준색 노랑으로 채우래요. 표준색 노랑. 다음에 제목의 문자열 앞뒤에 특수문자 동그라미를 삽입하래요. 그럼 반 앞에다가 특수문자 동그라미죠. 그래서 미음하고 한자키 눌러가지고 여기 9번이 있습니다. 얘를 컨트롤 C, 컨트롤 V 앞뒤로 붙여 넣어 주시면 되고요. 판매가 F4부터 F15까지를 잡아가지고 자, 뭐를 하냐고 물어보면은 통화를 해요. 통화. 여기서 통화 주시면 됩니다. 홈 탭에 표시 형식 그룹에 통화. 다음 J4부터 J15 영역을 요만큼이 J4부터 J15죠. 컨트롤 C 복사해 가지고요. 판매량 G4부터 G15 영역에 연산 더하기 기능을 하래요. 더하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95에다 5를 더하면 100이 되겠죠. 45에다 3 더하면은 48이 되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계산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클릭, 거기서 선택하여 붙여넣기, 딸깍 보시면 연산 더하기라고 있죠. 그리고 확인 누르면 실제로 더한 값들이 이렇게 들어가지는 겁니다. 다음 4번 이 4부터 이 15 영역이 있을 겁니다. 이 영역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을 해서 문자 뒤에 까지를 표시 얘와 같이 표시하래요. 예를 들면 2021년 띄우고 1월이면 2021년 1월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결론은 이 뒤에다가 까지를 쓰라는 거고요. 문자죠. 문자 뒤에 까지니까 골뱅이하고 큰 따옴표 까지 큰 따옴표로 마무리하면 되죠. 셀 서식으로 사용자 지정 골뱅이 큰 따옴표 까지 큰 따옴표로 마무리. 자, 마지막 5번 문제 A3부터 해가지고요. H15까지를 잡아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모든 테두리를 주고 뭐 실선의 테두리색 표준의 파랑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버튼 딸깍 눌렀을 때 여기서 보면 이제 셀 서식 가서 하는 게 좀 빠를 것 같아요. 컨트롤 스타 1번 테두리 부분에 여기서 색을 파랑 색깔 주시고 모든 테두리라고 얘기를 하죠. 전체 테두리. 그래서 윤곽선하고 안쪽을 다 주시면 됩니다. 그래 놓고 확인하시면은 전체적으로 다 지금 파란색으로 들어가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 17셀은 얘가 이 17이면은 작성일이죠. 얘를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해서 YYY 한자로 연 띄고 MM 한자로 월 띄우고 DD 한자로 일 형식으로 지정하래요. 잡아놓고 셀 서식에 표시 형식의 날짜 부분에서 지금 보시면 이게 서식이 기본적으로 있을 것 같은데요. 찾아보죠. 요거 쓰면 되죠. 01년 3월 14일에서 사용자 지정 들어가가지고요. Y자만 조금 더 붙여주시면 되겠죠. YY 그 다음에 MM 그 다음에 DD 이런 식으로 하고 확인하시면은 2019년 12월 31일 형식으로 바뀌어지게끔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교재 문제는 다 끝났고요.
자, 이제 이와 관련된 여러분들 필기 문제를 조금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19년도 지금 2회 기출문제였고요. 자, 다음 중 원본 데이터를 지정된 서식으로 설정했을 때 결과가 옳지 않은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 보면은 314826 있어요. 샵 콤마 샵샵 0이 있죠. 일단은 샵 콤마 샵샵 0까지를 한다 그러면 314826에서 여기에 여러분들 컴마가 찍히게 되는 거죠. 여기에 세 자리마다 우리가 천 단위 컴마 표시를 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4,샵샵이면 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컴마가 하나가 찍혔습니다. 컴마. 그렇게 되면 세 자리가 잘라지면서 얘가 이렇게 반올림이 돼야죠. 그러면 정답은 315가 나와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게 바로 1번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나머지 것들도 한 번씩 볼게요. 자, 나머지 것들 보면은 281476인데 샵 콤마 샵샵 0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도 이렇게 컴마가 찍히는 거죠. 그리고 점 0입니다. 점 0 소수점 한 자리까지 표시한다 소리죠. 그러면은 281,476.0 이렇게 나오는 게 맞는 거죠. 얘도 맞는 설명이고요. 자, 12시 AM이에요. 근데 서식은 0입니다. 그럼 결과도 0으로 나와요. 이거는 직접 이건 안 해보시면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애초에 12시가 있는데 서식을 아무것도 그냥 0으로 걸었어요. 0. 그러면 결과도 0이고요. 자, 2018년 3월 25일 이렇게 있는데 YYYY 하이픈 M 4개입니다. 그러면 2018까지 하고 하이픈이 적히고요. M자 4개라는 거는 월을 영어로 플레임으로 쓰겠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merch죠. 3월인 merch.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진행해 볼게요. 자, 다음 중 셀 서식의 표시 형식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2018년도 1회 기출 문제였습니다. 보시면 자, 1번 문제 보면은 일반 형식으로 지정된 셀에 열 너비보다 긴 소수가 0.123456789와 같이 입력될 경우 셀의 너비에 맞춰 반올림 값으로 표시된다. 맞습니다. 이거 너비가 넓지 않은 이상은요, 어느 정도 표시되다가 자동으로 반올림 되면서 숫자가 잘라져서 나와요. 그래서 이거 맞는 설명이고요. 자, 통화 형식은 숫자와 함께 기본 통화 기호가 셀의 왼쪽 끝에 표시가 되고 통화 기호의 표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통화 기호의 표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숫자와 함께 기본 통화 기호가 셀의 왼쪽 끝에 표시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건 하나 보여드려 볼게요. 1000을 적었는데요. 홈 탭에 보시면 통화가 있죠. 통화는 바로 숫자 옆에 붙어요. 대신에 통화랑 비슷한 회계가 있거든요. 회계는 이렇게 떨어져서 붙어요. 그러니까 이 설명은 회계에 대한 지금 설명입니다. 회계. 통화 형식이 아니라 이건 지금 회계일 때는 왼쪽 끝에 붙는 게 맞고, 통화 기호도 표시 여부 선택할 수 있고 회계도 역시 선택 가능해요. 그리고 회계 형식은 음수의 표시 형식을 별도로 지정할 수 없고 입력된 값이 0일 경우 하이픈으로 표시된다. 이것도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회계 형식으로 하게 되면요, 이게 돈이 0이에요. 그럼 이렇게 아예 그냥 하이픈으로 형태로 나와버립니다. 이게 지금 회계 형태예요. 회계. 다시 돌아볼게요. 그 다음에 음수의 표시 형식은 별도로 지정할 수가 없고요. 음수를 하려면 여러분들 통화 기호는 가능해요. 다음 4번 숫자 형식은 음수의 표시 형식을 빨간색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거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자, 다음 중 셀에 입력한 자료를 숨기고자 할 때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옳은 것은 물어보는데, 아까 제가 이거 설명드렸습니다. 수업 때. 그래서 요거 세미콜론 3번을 하시게 되면은 셀의 내용이 숨겨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다음에 또 다른 필기 문제를 하나 더 띄워서 설명드릴게요. 자, 이쪽은 맞춤이나 메모 관련된 쪽의 필기 문제인데요. 자, 문제를 보시면 다음 중 셀 서식 대화 상자에서 맞춤 탭의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셀 병합은요, 선택 영역에서 데이터 값이 여러 개인 경우
마지막 셀의 내용만 남기고 모두 지운다 그랬는데 요게 지금 여러분들 틀린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하나 해볼게요. 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1, 2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요. 이 두 개를 합칠 거예요. 그러면 1, 2가 마지막에 있는 거죠. 그래서 병합화 가운데 맞춤 누르면 자, 한 셀로 병합하게 되면은 맨 위탱의 왼쪽에 있는 데이터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영어만 남게 되는 거예요. 영어만. 근데 여기 문제에서 필기 문제에서는 마지막 셀의 내용만 남기고 모두 지운다 돼 있죠. 그래서 이 1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마지막 내용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내용입니다. 위에. 나머지 옳은 설명들을 조금 볼게요. 셀의 맞춤은 입력 데이터의 길이가 셀의 너비보다 긴 경우 글자 크기를 자동으로 줄인다. 이거 맞는 설명이죠. 자, 방향은 데이터를 세로 방향으로 설정하거나 가로 회전각도를 지정해서 방향을 설정한다. 실제로 그 셀 서식 들어가게 되면은 가능한 거고요. 텍스트 줄바꿈도 텍스트의 길이가 셀의 너비보다 긴 경우 자동으로 줄을 나누어 표시되는 거 역시 맞는 설명입니다. 다음 볼게요. 자, 다음 중 메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메모를 삭제하려면 메모가 삽입된 셀을 선택한 후 검토 탭에서 메모 그룹의 삭제를 선택한다. 이거 맞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서식 지우기 기능을 이용해서 셀의 서식을 지우면 설정된 메모도 함께 삭제된다 되어 있는데 메모는 따로예요. 셀에 있는 내용이나 뭐 그런 거에는 관련 없어요. 서식이나.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맞는 설명 또 계속 볼게요. 메모가 삽입된 셀을 이동하게 되면 메모의 위치도 셀과 함께 변경된다. 이거 맞습니다. 실제로 가능해요. 메모가 삽입된 셀을 이동하면은 메모도 같이 움직여요. 그리고 4번, 작성된 메모의 내용을 수정하려면 메모가 삽입된 셀의 바로가기 메뉴, 즉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서 메모 편집을 선택한다. 이것도 맞고, 아니면 메모가 바로 있으면 그냥 메모 그 포스트잇 붙여지는 그 모양에다가 바로 마우스로 딸깍 클릭해도 역시 그 수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다음, 요거는 16년도 1회였고요. 방금 이거는 이제 15년 3회 문제입니다. 다음 중 메모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문제를 읽다 보면은 얘가 아니에요. 셀에 입력된 데이터를 딜리트 키를 삭제한 경우 메모도 함께 삭제된다. 메모는 셀에 있는 내용이나 서식이 바뀌어도 메모에는 전혀 지장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정답이 바로 4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맞는 설명들, 뭐 1번에 보면 통합 문서에 포함된 메모를 시트에 표시된 대로 인쇄하거나 시트 끝에 인쇄할 수 있다. 맞고요. 메모에는 어떠한 문자나 숫자, 특수 문자도 입력이 가능하고 텍스트의 서식도 지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3번, 시트에 삽입된 모든 메모를 표시하려면 검토 탭 외에 메모 그룹에서 메모 모두 표시를 선택한다. 이것도 맞고요. 또는 마우스 오른쪽 클릭, 바로가기 메뉴에서 메모 표시 슬롯이 숨기기를 눌러도 역시 가능합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이름 정의 관련된 문제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 정의 관련된 문제를 보면은, 자, 2019년도 2회의 문제였고요. 다음 중 셀 또는 셀 범위에 대한 이름 정의적 구문 규칙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물어보는데요. 이름 정의할 때는요, 최대로 255자까지만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1번이 옳은 설명입니다. 그래서 2번 문제를 보면, 이름은 첫 자는 반드시 문자나 밑줄 또는 슬러시로 시작해야 된다. 여기는 설명이 아닙니다. 그 밑줄 또는 슬러시가 있는데요. 슬러시가 아니에요. 슬러시. 그래서 슬러시를 집어넣으려고 하게 되면 바로 그냥 어떤 오류가 바로 뜨거나 애초에 집어넣어지질 않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문자나 밑줄까지는 맞지만은 슬러시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름의 일부로 공백, 즉 이름 정의를 할 때 띄어쓰기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나 띄고 다, 이건 안 돼요. 그냥 가나다는 가능하지만 가나 띄고 다 이렇게 중간에 띄어쓰기가 있는 경우는 이름 정의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엑셀에서는 이름의 대문자, 소문자를 구별한다 되어 있는데 구분하지 않습니다.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중 셀 범위를 선택한 후 그 범위의 이름을 정의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직 여러분들 배운 개념이 아니긴 한데요.
아까 거를 문제를 본다면 얘를 풀 수가 있어요. 이름에는 공백이 없어야 한다가 맞고요. 이름은 대소문자 구분을 안 해요. 그리고 정의된 이름은 다른 시트에도 사용할 수 있다. 지금 이 다른 시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긴 한데 지금 다른 시트에서 사용할 수는 있는데 정의할 수는 없어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정의된 이름은 다른 시트에서 사용은 돼요. 사용은 오케이 가능하지만은 다시 같은 이름으로 재정의는 불가능해요. 안 됩니다. 시트가 다르더라도 안 되고요. 같은 통합문서 내에서는 하나의 이름만 가지고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1번이 아닙니다. 이름은 기본적으로 상대 참조가 아니라 차후에 배웁니다. 절대 참조 개념을 써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입니다. 절대 참조 개념이에요. 다음에 여기 문제 좀 볼게요. 다음 중 참조의 대상 범위로 사용하는 이름 정의시 이름의 지정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고요. 17년도 2회에 나왔습니다. 자, 이름은 첫 글자는 밑줄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밑줄이나 문자로 가능합니다. 이름에는 공백 문자 포함할 수가 없어요. A1과 같은 셀 참조주소 이름을 사용할 수가 없고요. 여러 시트에서는 동일한 이름으로 정의할 수가 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여러 시트에서는 한 번만 그 같은 이름으로 정의할 수가 있지 또 같은 이름으로 정의할 수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중 참조의 대상 범위로 사용하는 이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요. 14년도 1회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비슷비슷한 문제가 계속 출제되고 있죠. 자, 이름은 정의할 때 첫 글자는 반드시 숫자로 시작해야 된다. 절대로 숫자로 시작하면 안 되고요. 두 번째, 하나의 통합문서 내에서 시트가 다르면 동일한 이름을 지정할 수 있다. 아니에요. 하나의 통합문서 내에서는 시트가 다르더라고 하더라도 같은 이름으로는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3번, 이름 정의 시 영문자, 대문자, 대소문자. 그러니까 대소문자를 구분하냐 물어보는 건데 구분 안 하죠. 4번, 이름은 기본적으로 절대 참조로 대상 범위를 참조한다. 이거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두 번째 강의를 지금 다 마쳤고요. 조금 다소 강의가 좀 많이 긴데 한 번씩 꼭 다시 한번 되돌리기 해서 한 번씩 보시고 여러분들 좀 합격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